안녕하세요. 워치 도슨트입니다. 오늘 손목 위에 올려볼 시계는 한 점이 아닌 두 점입니다. 같은 매종에서 태어났지만 한쪽은 둥글고 정갈한 코인 엣지의 쿼츠 드레스 워치, 다른 한쪽은 육각의 선이 또렷한 헥사곤 케이스에 손목을 따라 부드럽게 꺾이는 힌지드 러그 수동 모델입니다. 브랜드는 유니버셜 제네브. 이름만으로도 빈티지 수집가들의 숨을 잠시 멈추게 하는 매종이죠. 오늘 두 점 모두 시크플레르에서 대여해주신 모델입니다. 늘 그렇듯 쉽게 만나기 어려운 피스를 손목 위에 올려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유니버셜 제네브라는 이름이 왜 그토록 무겁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다시 시계업계의 시선이 이 매종으로 모이고 있는지부터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유니버셜 제네브의 시작은 1894년입니다. 스위스 시계의 심장 르로끌에서 두 명의 젊은 시계공 누마 에밀 데콩브와 율리스 조르주 페레가 유니버셜 워치라는 이름으로 공방을 열며 출발했습니다. 이후 1934년 본거지를 제네바로 옮기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유니버셜 제네브가 됩니다. 이 매종의 진짜 무게는 자체 무브먼트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었던 매뉴팩처라는 데 있습니다. 그 시절 자체 칼리버를 가질 수 있었던 브랜드는 손에 꼽혔고 유니버셜 제네브는 그 짧은 명단의 가장 앞줄에 있었습니다. 특히 두 분야에서 시대를 앞섰습니다. 하나는 크로노그래프입니다. 1917년 아직 회중시계가 신사의 정장 안쪽에 얌전히 놓여있던 시기에 유니버셜 제네브는 손목 위에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크로노그래프를 선보입니다. 이후 1930년대에서 40년대의 컴팍스, 에어로 컴팍스, 트라이 컴팍스로 이어지는 라인은 복합 기능 크로노그래프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로 로터 무브먼트입니다. 자동 시계의 두께를 결정짓는 로터를 무브먼트 안쪽에 함께 자리잡게 한 이 구조는 슬림한 드레스 워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1954년에 발표된 폴라우터가 바로 그 정점에 있는 시계인데요. 이 시계의 디자인을 맡았던 인물이 당시 23살의 무명 디자이너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제랄드 젠타입니다. 훗날 로얄 오크와 노틸러스로 시계사의 페이지를 새로 쓴 거장이 첫 데뷔작이 유니버셜 제네브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이 한 줄만으로도 이 매종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짐작이 가시리라 봅니다. 당시 유니버셜 제네브는 롤렉스, 파텍 필립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최고의 하이엔드 매종이었고, 빈티지 수집의 길에 들어선 분이라면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거쳐가는 이름으로 통합니다. 다만 시간은 이 매종에게도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쿼츠 위기를 지나며 주인은 여러 번 바뀌었고 한동안 신제품 시장에서 거의 모습을 감춥니다. 빈티지 시장에서만 조용히 그 이름값이 쌓여가던 긴 침묵의 시기였죠. 그리고 마침내 그 침묵이 끝나려 합니다. 지금 브라이틀링의 CEO 조르즈 컨이 잠들어 있는 이 매종의 부활을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다소 지루해진 시계 시장의 결을 다시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과 함께 하이엔드 포지션에서 최소 2천만 원대 이상의 가격대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손목에 올린 그 두 점은 그 부활의 무대가 열리기 직전 매종의 황금기가 남긴 두 장의 빈티지 페이지입니다. 먼저 코인 엣지 쿼츠 모델입니다. 이름 그대로 베젤의 가장자리를 동전의 결처럼 잘게 깎아낸 디자인이 가장 먼저 시선을 끕니다. 골드톤의 얇은 프레임이 화이트 다이얼을 단단하게 둘러싸고 그 위에 로만 인덱스가 절제된 간격으로 놓여 있습니다. 6시 방향에는 작은 데이트 창이 자리하고 있어 정갈한 화이트 다이얼에 적당한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골드 엔진은 다이얼의 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시인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고전적인 품격을
잘 잡아냅니다. 케이스는 가로 약 3.3cm, 러그를 포함한 세로는 3.6cm 정도. 남녀가 함께 착용할 수 있는 절제된 비율이고 슬림한 두께 덕분에 셔츠 커프스 안쪽으로 부드럽게 흘러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장식이 아닌 비례로 완성된 드레스 워치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화려함을 외치지 않고 손목 위에서 조용히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시계입니다. 두 번째 시계는 결이 사뭇 다릅니다. 육각형, 그러니까 헥사곤 케이스입니다. 직선이지만 부드럽게 꺾이고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게 다듬어져 있어 손목 위에 올렸을 때 차갑기보다는 단정한 인상을 줍니다. 다이얼은 은은한 실버톤, 인덱스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바 인덱스, 핸즈는 차분한 블랙입니다. 60년대에서 70년대 미드 센추리 디자인 특유의 미니멀리즘이 한 점에 농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계의 진짜 묘미는 러그입니다. 힌지드 러그, 힌지, 우리말로 풀면 경첩식 러그인데요. 러그가 케이스에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손목의 곡선에 따라 자동으로 각도가 살짝 꺾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이 가는 분도, 손목 굴곡이 또렷한 분도 케이스가 들뜨지 않고 손목에 자연스럽게 안착합니다. 크기는 가로 2.5cm, 세로 3.2cm. 작지만 작아서 가벼운 시계가 아니라 작아서 더 또렷이 보이는 시계입니다. 무브먼트는 수동, 매일 한번 용두를 감아주며 시간과 교감하는 즐거움이 있는 모델입니다. 단순한 시계라기보다는 손목 위에 올려두는 하나의 디자인 오브제에 가깝습니다. 두 점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같은 매종이 가진 두 가지 얼굴이 보입니다. 코인 엣지가 둥글고 정갈한 클래식의 결이라면 헥사곤은 각진 미니멀리즘의 결입니다. 한쪽은 화이트와 골드의 따뜻한 대비, 다른 한쪽은 실버와 블랙의 차분한 절제. 손목 위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다르지만 그 안에 흐르는 비례 감각은 분명 한 매종의 것입니다. 코인 엣지는 정장 셔츠 아래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아나고 헥사곤은 살짝 풀어둔 니트 소매 끝에서 더 매력적으로 빛납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과장 없이 손목을 마무리해주는 시계라는 점은 같습니다. 수집가의 시선에서 본다면 유니버셜 제네브를 처음 손목에 들이는 입문 피스로도 이미 여러 매종을 거쳐온 분의 다음 한 걸음으로도 좋은 두 점입니다. 다만 빈티지 시계인 만큼 짚어둘 점도 있습니다. 코인 엣지 모델은 쿼츠 무브먼트이기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고 빈티지 쿼츠 특유의 무브먼트 수급이나 정비 가능 인프라를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헥사곤 모델의 수동 무브먼트 또한 정기적인 오버홀이 동반되어야 본래의 정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시계 모두 사이즈가 현대 시계 기준으로는 작은 편이기에 큰 케이스에 익숙한 분이라면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점은 단점이라기보다 이 시대의 시계가 가진 고유의 결로 받아들이시는 편이 더 가깝습니다. 유니버셜 제네브는 한때 시계사의 가장 앞줄에 서 있었고 한동안 무대 뒤로 물러나 있었으며 지금 다시 조명을 받으려 하는 매종입니다. 오늘 함께 본 코인 엣지와 헥사곤 두 점은 그 길고 조용한 침묵의 시기 동안 매종의 이름을 지켜온 작은 증거 같은 시계들입니다. 화려한 복잡 기능도 거대한 케이스도 없습니다. 다만 비례, 마감, 그리고 시간을 대하는 태도, 그 세 가지가 손목 위에 단정하게 올라앉아 있을 뿐입니다. 머지않아 새로운 유니버셜 제네브가 하이엔드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시계 시장의 결을 흔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은 잠시 그 매종의 가장 단정했던 시절을 손목 위에 올려두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오늘의 전시 투어를 마칩니다. 워치 도슨트와 함께 다음 시계 갤러리로 이동해 볼까요?